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까지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 가짜뉴스 세력들, 유튜버들, 블로거들, 또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말을 바꿨다면서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린 거를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 지금 한마디로 어떻게든 또 조국 전 장관 그 메신저를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일베 관련해서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직접 일베 2명을 본보기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향후에 차근차근 빌드업을 밟아가서 확실하게 일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왜 이게 중요한 상황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다 자꾸 와가지고 중립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는지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채널들의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 예정이라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 보수 언론, 농객, 네티즌 등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 비방죄 및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논문에 문구를 트위터에 올린 것을 빌미로 삼아서 말 바꾸기를 운운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비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2013년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현호 관련된 내용인데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요. 또 박근혜 씨가 LCT 사건 엄단 지시를 내리니 극우 망종들이 이를 야권 대선 후보로 연결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그러면서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계속 비하하고 모독하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며 명백한 민형사 제재 대상이다 라고도 13년도에도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일베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는데 지금 일베가 누리고 있는 활동의 자유 역시 5.18 등 민주화운동 덕임을 알랑가몰라 라면서 한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의 쓰레기 수준의 반인권 발언을 접하면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알게 해준다 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만원 씨 사자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물론 이 자는 개의치 않겠지만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혔거나 양심도 명예가도 없는 자들은 돈밖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핵심을 이렇게 찌른 거고요. 이 같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라도 형사는 민사에 비해서 입증 부담이 크고 그 결과 법원은 유죄 판결을 더 신중하게 내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그때 과거와 지금의 조국이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바로 이거죠.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거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는 게 핵심인 건데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남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막 사자 명예훼손까지 하고 이런 거 당연히 그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책임까지 따르는 게 핵심입니다. 줄곧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조국이 뭐가 다르다고 저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한 논리가 드러나고 하지만 이 조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계속 헐뜯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청소년들한테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그 핵심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가정 내에서도 일배를 하는 자식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 제도라든지 법안으로도 일배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을 일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를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 일배의 이상한 소리라는 스피커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형사처벌, 민사소송의 그 처벌, 어떤 식으로 벌금을 내고 또 형사적으로 책임을 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자녀들이 이 집에서 일배를 몰래 하면서 극단적인 글들을 올리는 것만큼은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일배를 안 하더라도 어디 가서 남들 헐뜯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온갖 이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지마라고 한들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런 걸 듣지 않거든요. 하지만 벌금을 많이 내게 됐다, 혹은 실제로 그걸로 처벌받아가지고 우종창 씨처럼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를 대놓고 뿌리다가 징역 8개월 법정 구속을 당했다더라.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저렇게 칼을 뽑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배의 표현의 자유라면서 폐쇄 반대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나경원 씨입니다. 일배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래서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일배를 적극 옹호했던 나경원 씨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차례 고발 당했는데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윤석열 패거리 또한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일배 언어도 굉장히 많이 썼었고 달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일본 반민특위 관련해서 아무튼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나경원씨 심각할 정도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배 하면은 나경원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조국백서, 조국 검란 사태가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이 조국백서가 드디어 출간을 했는데요. 조국백서의 핵심은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다, 정치 검찰의 기획, 이게 핵심이죠.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이 책이 지금 드디어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패거리 한동훈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댓글에 계속 저한테 중립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몇 채널들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채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실만을 말하세요, 거짓말하는군요. 중간 입장에서 해야 하고 좌파 입맛에 맞는 말만 해서 클릭수 늘리는 장사수단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유튜버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중간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해놓고 본인 또한 좌파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사람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밑에 구독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특히 이 채널의 최근 댓글 보더라도 추미애 곧 그만두고 이성윤 반드시 깜빵 갑니다. 저한테 중립성 타령하기 전에 저렇게 김문수TV 구독하고 있죠. 이외로도 또 민주당은 들으라면서 겨우 청년위원으로 황희도 임명하고 미통당을 집중 씹어대는 일만 하기 위해서 임명했다면 죄스럽지 않냐? 그러면서 막 저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뭔 채널 구독했는지 한번 봤어요. 역시나 이봉규, 진성호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게다가 더 찾아보니까 신인균의 군사TV, 펜앤드마이크, 황장수, 게다가 신의 한수까지 구독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저한테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왜 중립을 외쳐야 되죠? 애초에 언론 자유지수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언론 신뢰도 지수는 지금 OECD 꼴찌를 하는 이런 상황에 언론조차도 지금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1인 크리에이터 채널에 와가지고 중립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토착외구 수구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있어요.
이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이 두 개의 그 댓글만 가져와 봤고요. 이런 채널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실체도 꼭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칼 뽑은 이 이슈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늘 기록하고 이것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이걸 기록하고 청소년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실제 사례로 또 일배 방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저도 일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꾸준히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짜뉴스 세력들이 어떻게든 정신승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을 헐뜯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